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았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인 행위에 대해서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런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금처럼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탄핵 소추 대리인단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신속한 심리, 그리고 가장 적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같은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원래 공언하신 대로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으로 대표 소통관계가 없었다거나 체포 역시 걱정받으면 신임 누구에 전원쟁이 심판을 청구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나오는 셈이라고. 원칙 국민이 뽑은 유일한 국민의 대표인데 탄핵 심판 절차를 충분히
그 형사 절차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절차의 적법 절차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성질의 한 경우는 다른 걸 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원칙적으로 형사소법을 준용하고 엄격한 절차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완화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 부분은 계속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줄 거고, 충분히 심리를 통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주요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판단의 대상이 인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 탄핵할 수 있고, 그것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어긋나게 할 정도로 돼야만 탄핵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신속을 내세워서 그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완화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을 그것이 국민을 어떻게 수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그것이 원만하게 정상적인 절차,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다 상당 부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증거를 안 내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로 생략하고 하지 않고 소추 사유에 대해만 가지고 의결만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견 소추 사유 있는 것도 거의 뭐 수십 개의 헌법 조문을 위반이라 하고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뭐 나열만 하고 증거 없이 나열한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나열한다고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의견을 해놓고 다시 증거를 확보하겠다.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수사한 걸 가지고 다시 인정권을 받겠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걸르고 다시 증거를 통해서 반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는 기록인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우리가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 강력히 그렇게. 국회 활동 그만은 포고령을 위한 요청하십니까?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요번 기일에 이제 적법 요건에 대해서만 부적법하다라는 사유를 4가지를 소추 절차에 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일사 부정의 원칙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추권 남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이 심판 대상에 심판 필요성이 없다. 고익이 없었어. 심판 필요가 없다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소추 절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국회에서 1차 12월 7일 날 의결했는데 정적수 의결 정수 미달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뭐 불성립된 거는데 부결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부결됐다는 것은 국회 의사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의사를 가지고 다시 법제사법에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수정하고 뭐 이게 한다고 그러면 또 나름 문제가 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2월 14일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의사가 확정된 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92조의 불사부대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건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130조하고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다. 그것은 뒤에가 관련이 있는데, 대통령이 개혁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설 대부분 다 외국에서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비상상태이다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입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비상상태나 이런 대통령의 판단, 거의 판단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견제수단은 같은 국민의 대표자인 그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견제지 않습니다.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견에서. 그럼 해제 요구를 받아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됐으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명지수 그걸로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지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시 소추권 이거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추권 남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종료됐고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없어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가 거기에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같이 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업해도 할 수 없고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업해 관련 사건에. 근데 우리는 유일한 규정이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요. 해제 요구를 해가 해제 의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받아서 바로 국민의 신을 바로 병력 철수하고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사 대상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보호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사유고 그게 주장하는 것의 네 번째 이제 강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권 남용하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절차 담은 거고, 권한에 대해서는 왜 안 담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만 내고 구체적인 증거나 구체적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고 내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증거를 안 내니까 무슨 취지인지 오늘도 지금 계속 그 공방 아닙니까? 뭐 내란죄에 뺐다 말았다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증거를 안 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을 해야 소추자가 소추한 걸 가지고 우리들 그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청구인인데. 근데 그거나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어떤 내용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증 계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확인이 되면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뭐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고 그 증거도 증인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말씀하는 핵심은 우리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점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걸 재활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절차 위반이다. 적법 절차 위반해서 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건 거기 한남동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 우리 저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따지자고 하시는데 수사기관 조사는 왜 불용하시나요? 오히려 자. 지금 소추자인 국회에서 잠깐. 오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철회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철회하려면은 철회한다고. 국회 의결 거쳐야 돼요. 처리하지 않다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면은 아마 저 원하시는 답을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들어보시고요.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우리가 탄핵 심판을 갖다 끌어가지고 재판부 구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거다. 이런 의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적어도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선거제도를 선거제도 거의 한 5개월 걸렸죠. 전 국민이 다 투표해가지고 한 대통령을 갖다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파면시키는 겁니다. 파면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비상계엄이라는 거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갖다 행사한 것이 그 자체만으로 파면 사유냐.
아니면은 그 비상계엄 외에 판단할 만한 정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같이 판단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도 같이, 지금 사실 언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끊겠다. 이거는 사실 재판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 일반 공무원들 그저 해임시키는 행정소송에서도 재판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국가가 수반이 공백인 상태에서 오래 가는 것은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판단이라는 걸 갖다 하려면은 왜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엄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국권 분할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언론에서 맨날 말하는 사령관들 진술한 내용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갖다가 저희는 납득을 못하겠지만 그분들은 뭐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서 다 밝혀줘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나겠다는 식으로만 간다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로서도 불행이고 재판제도로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이 사안이 왜 발생했고 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말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라는 형사재판은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밝혀지긴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 밝혀지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탄핵재판은 지금 순식간에 진행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복귀할까요? 그리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옛날 군부시대 때 그 탱크하고 총 쏴대면서 하던 그런 무시무시한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한 그 자체로서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뭐 아시다시피 3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전혀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갖다 했고. 위원 인정하십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말씀 안 그 하십니까? 기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동됐고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탄핵 소추에 들어간 거죠. 적어도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내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내란죄를 집어넣었습니다. 내란죄의 프레임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 거의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소추가 이렇게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 없이 소추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빨리 발의해가지고 1월 14일, 16일 날 바로 본 변론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이렇게 서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단신제입니다. 3심제가 아니에요. 3심제 같으면 2심, 3심 가서 또 회복할 수 있지만 단신은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최고 책임자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탄핵시키겠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보시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신속이라는 이름 졸속돼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도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법에 180일 이내에
이거 종결하면 됩니다. 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180을 안 지킨 것은 헌재가 안 지킨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왜 소추하려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안 지켰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헌재가 180이라는 걸 안 지켰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탄핵 사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헌재가 이걸 가지고, 헌재는 누구의 편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심판해가지고 소추자 의견 듣고, 그러니까 청구인 의견 듣고, 피청구인 의견 들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가지고, 그리고 정의도 내세워서 180일대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쫄식으로 끝나버리면 한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결이 돼서 그래도 뭔가 분규를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 역할을 헌재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것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탄핵 사유가 비록 개헌 아니겠습니까?